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나눠볼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론적인 기초 개념부터 좀 같이 설명하고 좀 나눠볼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오래된 투자 시장에서 행해지던 어떤 새로운 것들이 모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름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이제 클라우드는 서버라는 개념의 새로운 클라우드 서버 운영의 방식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든 개념이 클라우드 개념인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크라우드 펀딩이 나오니까 클라우드 펀딩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갈게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크라우드는 클라우드하고 같은 단어가 아닌 군중 또는 이렇게 무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크라우드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펀딩이라는 개념이 붙습니다. 펀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체나 어떤 조직에서 자금을 활용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가져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시작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크라우드라는 개념의 군중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걸 저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우리 투자자 중에 소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개미라고. 예, 우리 개미. 실제로 약간 조금 재미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2018, 9년도 이후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말하는 핀테크 회사 중에 압도적인 1위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요. 그 회사가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엔트가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의 개념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엔트 파이낸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핀테크 기업이고요. 자, 거기서 말하는 개미의 힘을 보여주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개미들의 돈을 모아서 큰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씩 투자를 하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에 또는 투자한 사람들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어떤 걸로 가지고 시작하죠? 스타트업의 사업은 뭘로 가지고 시작한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스타트업의 자산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돈이거든요. 이 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펀딩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전문가분들이 항상 4가지로 나뉜다고들 말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2가지로 일단 나눠봐요. 크게. 실제로 어떻게 나누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형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벌 수 있는 비수익형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펀딩, 이 개념은 누구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냐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수익형이고, 내가 투자를 했지만 또 다른 뭔가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 비수익형을 하는데, 그러면 수익형에는 또 뭐가 있느냐? 수익형은 우리 제일 쉽게 돈을 버는 가장 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린다고 할까요? 불리는 방법이 돈을 놓고 돈을 버는 방법이죠. 대출형 방식이 있고, 또 그 이외에 대출형이 아니라 스타트업 같은 기업에다가 그 기업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대서 내가 그걸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쥐고 있다가 그 회사가 잘 되었을 때, 그럼 뭐가 되죠? 그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더 큰 수익을 얻을 거야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은 지분 투자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흔히들 이제 또 전문가분들이 증권형이라고도 합니다. 왜 증권형이겠습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 증권이잖아요. 유가증권이니까 그것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돌려받는 방식.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형은 그냥 돈을 내고 또 돈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조금 더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출형 방식하고 지분을 투자해서 증권으로 받는 증권형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사업적으로도 이게 제일 잘 되겠죠. 왜 그렇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주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 아니라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또 다른 나는 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라는 어떤 기준의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비수익형이라고 내가 굳이 투자한 돈에 대해서 돈으로 안 돌려받아도 다른 걸로 돌려받고 싶은 게 있어 할 때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흔히 후원형이라고 그러는데요. 후원형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기업에서 신제품을 좋은 걸 만들어요. 근데 내가 그 물건을 만들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미리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투자 내지는 선지급을 하면 나중에 그게 만들어지면 물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가지고 미리 상품의 제조 가격이나 제조 그 펀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다시 물건으로 되돌려받는 게 후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부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부형은 뭘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뭘 받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기부형은 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보람과 행복감을 받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아이가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아이는 10살이 넘는 동안에 한 번도 여행이란 걸 가본 적이 없대요. 그 아이를 여행을 보내주고 싶다가 이 선생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형, 기부형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 아이를 여행을 보내줍시다 하고 올렸어요. 근데 그게 돈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입니다. 그 아이가 그럼 여행을 가고 나서 그럼 여행 갔구나 하고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여행에서 그림 일기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보내줘요. 그럼 뭘 받는 거죠?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했구나라는 만족감을 얻는 거죠. 네 가지의 분류를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설명드렸는데 앞에 그 수익형 모델 두 가지는 사실은 명확해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것이 주식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정해진 일정 이자를 받거나 하는 방식에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명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설명드린 비수익형은 사실은 물건을 받는 방식과 보람을 받는 방식이 아무래도 약간은 조금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발상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후원형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글로벌한 시장에서 봐도 그렇고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후원형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근데 기부형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해외에 몇몇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긴 한데 사실은 기부형은 사람들이 뭐 직접적인 그 자본의 수익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형에서 지분 투자형하고 대출형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대표적인 그 해외 글로벌 기업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분 투자형, 증권형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를 영국에 있는 크라우드 큐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제가 크라우드 큐브를 말씀드리냐면 크라우드 큐브는 전 세계 최초의 지분 투자형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입니다.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었고요. 점점 더 발전하면서 사업 모델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형 그 이제 돈을 내서 이자를 받아가는 대출형 방식은 이제 전문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P2P 랜딩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P2P 뭐 이렇게 그냥 줄여서 P2P 랜딩이라고 안 해요. P2P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피어 투 피어라는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사람과 개인과 개인 간에 뭔가 연결되는 걸 P2P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랜딩이란 말을 생략을 하고 P2P라고만 말을 하는데 그건 이제 P2P 대출 서비스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P2P 회사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P2P 랜딩을 말하죠. P2P 랜딩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에서 상장까지 되어 있는 랜딩 클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모이고 이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금융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만 되지가 않죠.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은 법적으로 정식 금융업체 또는 금융법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제가 후원형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건을
뭐 이렇게 올려서 내가 이렇게 만들 건데 지원해 주시면 물건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회사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킥스타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킥스타터. 킥스타터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전 세계 최대의 그 후원형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엄청난 회사고 여기 킥스타터에서 성공적인 펀딩을 한 그 제품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펀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건 하나 잘 만들겠다는 계획서 잘 올려가지고 계획 영상 하나 잘 올려서 수백만, 뭐 수천만 불의 펀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제가 한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던 기부형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고펀드미라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근데 우습게 볼 것은 아닌 게 미국의 3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말하라 그러면 고펀드미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여기에 펀딩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보람을 사기 위해서. 신기하죠? 보람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개미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4가지 정도의 목적에 의해서 쓰려고 펀딩을 하잖아요. 이게 금융과 관련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버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펀딩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재를 합니다.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됩니다. 한 프로젝트당. 그것도 이제 내가 적격 투자자라는 조건,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하는 그 자격 요건이 되면 난 오늘 처음 크라우드 펀딩 한번 해볼래 하면은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기본적으로는 펀딩에 참여하는 개인의 그 개미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펀드인데 가끔씩 전문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금액을 한정을 안 둬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상당히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초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그 기업인 와디즈 같은 회사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재 많이들 참여하고 있는 펀딩을 필요로 하는 펀드를 요청하고 있는 참여 업체들이 생각만큼 달성 못 해가지고 애먹는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많이 참여했다가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의외로 너무 몇 배로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개미들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겠죠? 또는 서비스겠죠? 거기에 내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한다 해서 내 프로젝트를 거기에 올려요. 그러면 올릴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필요한 자금의 규모,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떤 재미난 프로젝트를 돈을 얼마큼씩 내서 모아서 이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이 사람이 이걸 하겠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떤 신제품 가방을 하나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프로젝트 올립니다. 근데 저는 그 제작비가 1억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필요한 금액을 1억을 올리겠죠. 또는 내가 5천만 원이 있어서 1억까지 필요 없고 5천만 원만 필요하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올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십시일반 계속 이 프로젝트가 관심이 있으면 모으겠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나누겠다 그러면 그거는 증권형이 될 거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제일 처음 만드는 시제품 만들면 제일 먼저 보내드릴게요 하면 이거는 후원형이 되겠죠. 이렇게 될 때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을 성공했다. 펀딩을 실패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정한 기간 안에 그 목표 금액이 달성되면 성공이라고 하고요. 목표 금액이 달성이 안 되면 실패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모으려고 했는데 9,500만 원이 모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실패잖아요. 그럼 실패면은 그 사업을 안 합니까? 또는 그 펀딩을 못 받습니까? 요거에 대한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개념은 정확하게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그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펀딩 사이트 또는 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미리 해놓습니다. 보통은 성공하는 경우들이 제법 더 많아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요 기초 개념은 요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소재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